아니 전 너무 웃긴 게 이게 애초에 말이 되는 건가요? 회사들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다들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그 많은 수의사들한테 글로벌하게 돈을 주면서 어떻게 로비를 합니까? 정말 너무 재밌는 발상이에요. 아니 어차피 욕먹을 거 이쯤 되면 진짜 돈을 받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근데 물론 그 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의사들과 사료회사들의 은밀한 관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부터 수의사들은 사료회사에서 로비를 받는다. 로얄 캔인에서 필스에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료를 팔 때 수의사들이 이득을 남긴다. 이런 말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전 세계의 수의사들은 사료회사에서 로비를 받을까요? 이게 진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수의대학원을 나왔고 미국에서 졸업하고 1차, 2차, 3차 병원을 거쳐서 지금은 외과 전문의 과정을 하고 있는 수의사고요. 사료회사와 모종의 관계를 가질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커리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학교 4년을 다니고 수의대학원에 입학해서 4년을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임상수의사로 일하면서 사료회사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의대생 때 학교를 다니면은 큰 회사들이 와서 가끔 강의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스폰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로얄 캐닌, 힐스, 퓨리나 등 그런 사료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약품을 만드는 큰 제약회사들 파이저라든지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데크라라든지 하여간 수의학과 관련된 큰 회사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강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납니다. 수의대생들은 그 회사들로부터 무려 공짜 밥을 받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그 강의 주제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 분야에 일하는 전문의들을 초청을 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공짜 밥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강의들은 보통 공짜 점심이나 저녁을 주다 보니까 보통 동기들이랑 앉아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러 가서 공짜 밥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중국 음식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탈리안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버블티를 주기도 하고 물론 실제로 내용이 도움되기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은 공짜 밥 준다고 하면은 돈 없고 가난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어느 회사에서 주최하는지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슥 머리 위로 지나가고요. 이 강의가 특정 제품이나 사료를 홍보하는 내용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문의들이 와서 특정 질병에 대한 것들을 그과의 전문의를 초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당뇨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내과 전문의를 초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최신 논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환자를 관리를 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끝에 뭐 한두 슬라이드 뭐 이런 밥들이 어떤 거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특정 뭐 회사의 약품이나 사료를 홍보하는 내용이 주가 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품이나 회사 얘기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아서 어디서 스폰서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짜밥을 얻어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회사에서 학생들 두 번째로 받는 건 가끔 데크라 같은 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공짜로 이제 자기 물건들 뭐 영양제라든지 샴푸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 나눠줍니다. 엘랑코나 다른 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수의대생들을 위해서 이제 공짜로 심장 사상충 약이나 진드기 배령약 같은 걸 나눠주고요. 이렇게 다른 제약회사들의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 것처럼 사료회사 경우에는 본인 반려동물들이 있는 수의사와 수의대생들에게 밥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힐스라든지 로얄캔이라든지 퓨리나 같은 이제 3대 회사 외에도 내추럴 밸런스라든지 블루버팔로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대기업들만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로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럼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수의사와 수의대생들은 뭘 먹일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원래 먹이던 걸 먹이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제일 싼 걸 먹이거나. 왜?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다르게 실제로 대부분의 수의사와 수의대생들은 본인이 아픈 개나 고양이를 키워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 이상 건강한 애들한테는 정말 힐스를 먹이든 로얄 캐니를 먹이든 내추럴 밸런스를 먹이든 메릭을 먹이든 캐니데를 먹이든 펠리데를 먹이든 오리젠을 먹이든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회사 거를 먹인다고 서로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비싸고 원재료가 고급인 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애들이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수의사기도 하고요. 아무리 뭐가 좋다고 한들 내 먹냥이들이 안 먹으면 끝이라는 걸 아는 것도 수의사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회사의 어느 브랜드를 먹이든 이런 것들은 수의사와 수의대생들끼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어디 보자. 또 사료회사한테 받은 게 뭐더라? 아 이게 답니다. 제가 수의대생 때부터 갓 졸업하고 1차 병원에서 일하고 2차 병원에서 일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이 수년 동안 사료회사에서 받은 건 이게 다예요. 가난한 학생 때 점심 좀 얻어먹고 우리 강아지들 줄 사료 디스카운트 좀 받고 사료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딱 알만한 세계적인 제약회사부터 정말 생판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들이 수의사들에게 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 제 포인트는 대형 사료회사라고 해서 딱히 수의사들에게 뭘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의사
수의사들 사료 팔면 무슨 로열티 받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딴 거 없어요. 참 허무하죠. 물론 사료회사에서 일하는 수의사분들도 있겠죠. 마치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수의사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분명히 사료회사 관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돈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는 수의사들을 포함한 미국의 임상 수의사들, 대다수의 수의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수의 수의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료회 회사와 쥐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야, 밥도 얻어먹고 개밥도 싸게 사고 그것도 로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정말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의사들이 돈을 못 벌어도 전문직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공짜밥 몇 번 얻어먹고 몇 푼 아끼려고 이 회사 믿을만하다 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애초에 사료가 남기는 마진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게다가 어떤 회사는 이렇게 똑같이 수의사들에게 홍보를 하는데도 수의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블루 버팔로가 가장 좋은 예죠.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는 사료에 블루베리도 넣고 이런 등급의 고기도 넣고 이런 원재료를 썼으니까 정말 좋은 회사야 하고 홍보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원재료보다 성분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완전 부셔버리는 마케팅이잖아요. 똑같이 다른 대형 회사들처럼 수의사들에게 밥도 사고 할인도 해주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루 버팔로를 검색하면 이런 검색어들이 뜹니다. Why do vets don't recommend blue buffalo? 왜 수의사들은 블루 버팔로를 추천하지 않나요? Why do vets hate blue buffalo? 왜 수의사들은 블루 버팔로를 싫어하나요? My vet scoffed when I said I'm feeding blue buffalo. 제가 블루 버팔로가 좋은 사료라고 했더니 수의사가 비웃었어요. 자, 특정 회사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수의사들이 특정 대형 회사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사료 회사가 수의사들에게 잘해준다고 단지 그 브랜드가 익숙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수의사들에게 홍보를 해도 마케팅 방향이 잘못됐거나 근거에 기반해 있지 않다면, 믿을 수가 없다면 당연히 의사로서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료를 팔 때마다 사료 회사에서 받는 로열티? 그딴 거 없습니다. 사료를 홍보하면 회사에서 찔러주는 뒷돈? 그런 것도 없어요. 전 너무 웃긴 게 이게 애초에 말이 되는 건가요? 미국에만 수의사들이 11만 명입니다. 전 세계의 수의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애초에 수의사들이 사료 얘기를 할 때 뭐 로얄 캔이라든지 힐스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회사는 이런 근거와 이런 이유로 믿을만 하다는 거지, 이 회사가 제일 좋다, 이 사료를 무조건 추천한다, 다른 회사는 쓰레기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좋을 수도 있겠죠? 단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검증된 과정이 있는지 모를 뿐입니다. 근데 아무리 로얄 캐닌 힐슨이 하는 회사들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다들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그 많은 수의사들한테 글로벌하게 돈을 주면서 어떻게 로비를 합니까? 정말 너무 재밌는 발상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과 음모들이 퍼져 있어서 저는 애초에 사료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를 추천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런 기준으로 이게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음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제가 유튜브에서 사료 얘기가 나오면은 댓글에 이런 게 달리죠. 심지어 제 라방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일한다니까 어떤 분이 미국 수의사들은 사료에서 로비 받아갖고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니까 제가 하는 사료 얘기는 안 믿겠다고 그러고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제 코넬 수의대학원 학비 2억 5,600만 원은 전부 제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지 한 푼도 사료 회사에서 받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만 가도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여요. Veterinarians are all being lobbied by the pet food companies. That's why they recommend dry diet. 뭐 생식, 화식, 뭐 자연식이 좋은데 수의사들이 사료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 로비를 받기 때문이라고요. 이걸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전문가를 불신하는 집단은 세계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수의사들 SNS 보면 가끔 빡쳐서 이런 걸 올리거든요. Oh my god, people! We don't get paid anything from the pet food company. We are just trying to tell you not to be tricked by marketing without scientific evidence. 답답하다.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받는 게 없는데, 근데 어차피 음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게 씨알도 안 먹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욕먹을 거 이쯤 되면 진짜 돈을 받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또 거대한 이 사료 회사의 음모, 모든 수의사들은 사료 회사에게 로비를 받는다,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료가 그렇게 돈이 되지가 않아요. 자, 대부분의 병원들을 보면은 같은 병원 직원들한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디스카운트를 거의 안 해주는 항목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사료입니다. 왜? 원래부터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요. 요즘 인터넷 가면은 다 사료 싸게 팔잖아요. 배송도 해주고요. 게다가 병원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팔 때도 있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원래 필요한 처방식까지도 온라인에서 그냥 팝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동물병원의 700개의 매출과 경영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사료는 동물병원 전체 매출의 고작 8%, 즉 10%도 안 됩니다. 자, 게다가 이거는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물병원이 사료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은 정말 미미하다는 거죠. 애초에 사료 자체가 병원에서 그렇게 막 대단한 음모론을 감수할 만한 그런 항목이 아니에요. 그냥 환자한테 필요하니까 파는 거고 있어야 하니까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사료 하나 사가라고 설득할 시간에 그 시간에 진료를 보면 그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무슨 사료를 팔아서 사료 회사한테 푼돈을 받을 시간에 말이죠. 그러니 수의사가 사료로 진짜 돈을 벌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은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거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미국 수의사님 어떤 사료가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영 사료를 광고할 일도 추천할 일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료가 좋아요 하고 딱 집어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동물들에게 어떤 사료가 좋은지는 그 동물의 나이, 기저질환, 활동량,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견조까지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좋은 사료, 좋은 브랜드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레이트데이나 다른 성장이 빠른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미네랄 함유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범한 강아지 사료를 먹이면 안 되고요. 똑같은 단백질 양을 가진 사료라도 신장병이 있는 노묘나 PSS가 있는 요킬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썰매를 끌거나 스포츠하는 개들은 고지방의 사료를 먹어야 되지만은 쉘티처럼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는 견종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 환자들마다 상태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천차만별인데 다 싸잡아서 이 사료가 좋다 이걸 먹여라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이 사료가 좋으니 이걸 먹여라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제 의학적인 소견이지 사료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든 말든은 당연히 집사의 선택이자 자유이고요. 기빨리네요. 제가 이래서 사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재 나와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아무리 몇십 년간 연구한 영양학 전문의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도 인터넷이나 블로그 글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게다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거나 동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도도 미미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질병을 공부하고 얘기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낫다는 거죠. 물론 정말 생각만 해도 기가 빨리지만 이 수의학에서 사료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미신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는 사료에 대한 미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료회사 음모론에 넌덜머리가 난 미국 수의사였습니다.